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여러 투자 채팅방 대화들을 엮은 소셜미디어 요약본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봤는데 지정학적 위기부터 개별 종목 등락, AI 소식, 또 부동산 위기까지 요즘 투자자들이 진짜 뭘 보고 뭘 고민하는지 그 생생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 속에서 현재 시장의 진짜 분위기를 같이 읽어보고 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꼭꼭 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요. 그 이란 이스라엘 충돌 같은 지정학적 이슈. 이거 꽤 컸잖아요. 네, 컸죠. 근데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유가까지 내렸고요. 이게 뭐랄까, 예상된 악재는 더는 악재가 아니라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 속 대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빨랐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봤군요. 그렇죠. 예측이 어려운 변동성이 일상이 된 시장의 단면이랄까요? 근데 미국 개별 주식들 움직임은 정말 더 극적이었어요. 그 비만약 관련주 힘스 있잖아요. 네네. 협력 중단 뉴스 하나에 그냥 24% 넘게 폭락해버렸는데 또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CRCL이나 위성통신 ASTS 같은 경우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와, 기대감만으로요? 네, 특히 그 서클 관련해서는 벼락거지 빔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약간 포모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벼락거지 빔. 좀 표현이 재밌네요. 정말 정신없는 시장인데 이런 분위기가 혹시 우리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쳤나요? 카카오 그룹주 중심으로 깜짝 랠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3,100선에 가까워지면서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보면서 포모 느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진짜요? 네, 특히 카카오그룹주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다른 대형주들도 힘을 보탰죠. 근데 또 암호화폐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암호화폐는 또 달랐군요. 네, 비트코인이 하락하니까 알트코인들이 크게 출렁였거든요. 그래서 채팅방에서는 이거 변동성 너무 큰 알트코인 비중은 좀 줄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 BTC나 이더리움, ETH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위험관리 차원이군요. 그렇죠. 마침 또 블랙록이 비트코인 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움직임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결국 보면 단기적인 시장 방향 예측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위험관리 전략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때는 분산 투자나 명확한 손절 기준 설정,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덜하다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위험 관리 방법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단기 변동성 말고도 시장에 좀 더 큰 흐름 있잖아요. 거시경제나 정치, 기술 같은 이런 얘기도 많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까지 다시 나왔다고요?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동시에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 인하 지지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좀 흥미로웠는데. 네. 매파가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게 혹시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학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야, 정말 변수가 많네요. 그리고 AI 분야에서는 LG CNS가 사업 수주했다는 소식이나 클로일리라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 특히 이 회사가 마케팅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던데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마케팅 방식이요? 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시장의 관심을 어떻게 끄느냐, 이 능력 자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빠지지 않았던데 좀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파트 가격 오르면서 대출 전략이라든가 개인 자산 배분, 이런 논의가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애 첫 주택 구매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활용법도 얘기하고 또 동시에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 있잖아요. 이걸로 꾸준히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장기 투자 중요성? 그렇죠. 주식 투자로 목돈 만들어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경로, 이런 토론도 있었고요. 결국 핵심은 정책 활용, 즉 대출 같은 걸 잘 이용하는 거랑 장기적인 자산 증식, 그러니까 절세 계좌 투자를 같이 가져가는 거, 이게 핵심 전략으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가 오가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태도, 이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소위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그런 언급도 재밌었고요. 네네. 그렇죠. KIS의 미터업 정보라던가 코인원 카카오뱅크 연동 소식 같은 이런 유용한 정보 공유도 활발했지만 결국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입을 모으더라고요. 결국 자기 판단이군요. 네. 시장 바닥이나 천장을 예측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상황이 변할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커뮤니티의 정말 생생한 대화들을 통해서 지정학적 이슈 반응부터 시작해서 개별 자산 전략, 거시경제, 기술 트렌드, 그리고 투자자 심리까지 정말 다채로운 시장의 모습을 살펴봤네요. 네, 정말 다양했죠. 정리를 해보면 변동성 속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또 큰 흐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정보 홍수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속 학습하는 자세,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결국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각자의 몫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건 당연하지 하고 여겼던 투자 과정들 중에 혹시 이번 주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하나 하는 부분은 없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